안녕하세요. 발표에 대해 발표하게 된 발표남입니다. 저희 발표남 채널 창립 이후에 첫 발표다 보니 좀 긴장이 많이 되는데 앞으로 잘 발표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이 발표남인 만큼 첫 발표는 이제 발표에 대해 발표해 보려고 좀 준비를 해봤는데 발표하면 뭐 저도 여러 가지 많이 떠오르고 뭐 첫 발표로 부모님께 재수 발표회 했다가 이제 시원하게 재수 말아먹고 뭐 그런 기억들도 있는데 한번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가 뭐냐, 발표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발표의 역사, 발표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멋지다고 생각했던 그런 발표, 그리고 네 번째는 발표를 하면 좋은 점, 발표의 장점,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발표를 잘하는 방법, 발표 꿀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거는 조금 아셔야 될 게, 직장인이나 이제 실제로 발표를 가지고 먹고 사시는 분들, 직업이 발표와 아주 연관성 있는 분들한테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그냥 별로 발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들, 대학생인데 발표를 가끔 조별 과제 하거나 뭐 그럴 때 해야 되는 애들이 그냥 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 꿀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발표의 정의입니다. 발표, 한자로는 필, 발, 겉, 표자, 영어로는 presentation. 총 한자 뜻이랑 영어 뜻, 이제 국어 사전이랑 영어 사전 두 개 찾아왔는데 위에 있는 어떤 사실이나 결과, 작품 따위를 세상에 드러내어 널리 알림. 이거는 국어 사전에 써 있는 말이고 영어로 presentation. 어떠한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제시하여 설득, 설명하는 행위. 여기 영어 보시면 presentation이라고 하는데 청중에게 어떤 새로운 정보나 관점을 선물, 우리 선물이 영어로 프레젠트니까 선물하듯 내놓는다의 어떤 수요적 의미, 혹은 프레젠트가 또 지금 현재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청중의 시간을 점유한다는 공간적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사전적인 정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표를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싶은데 사실상 내가 어느 정도 격식 차려서 하는 말은 다 발표죠. 듣는 사람이 있고 내가 조금 포멀하게 말하면 다 발표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의견을 전달하던 뭐 술 먹고 진지하게 속마음 한번 내뱉는 거 아니면 그냥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 감정을 말하는 거 이런 것도 뭐 사실 다 발표죠. 저는 그런 의미에 기반해서 한번 발표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발표의 역사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발표의 시작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수사학이라는 학문을 알고 계신가요? 수사학, 이게 뭐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레토릭? 뭐 레토릭은 이제 설득의 수단으로 문장과 언어의 사용법, 특히 대중연설의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앞서 말한 발표랑 좀 많은 맥락을 함께 하죠. 그래서 당시 고대 아테네 보면 거기가 민주주의로 좀 유명하잖아요. 민주주의 시작점 뭐 이렇게 좀 많이 유명한데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시민들이 광장, 아고라라고 하더라고요. 광장에 놓여서 이제 어떤 법적인 논쟁이나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화의 중요성이 많이 커졌다고 합니다. 당시 아테네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말하기는 이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원래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방식, 논리와 언어 혹은 문장 구조 등에 대한 다양한 이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위 주제로 뭐 발견법, 배열법 이런 다양한 발표에 관한 연구와 학문이 존재하고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잘 아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논리나 역사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언젠가 살다가 만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발표를 시키겠습니다. 이제 이 수사학의 시초는 여기 보이시는
아리스토텔레스 씨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수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에 져서 이제 수사학에는 오늘날 현대 발표의 3요소인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로고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기틀을 이 아리스토텔레스 씨가 만들었습니다. 에토스는 신뢰, 파토스는 감성, 그리고 로고스는 논리라는 뜻인데 이 발표의 3요소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딱 봐도 발표에서 되게 중요해 보이는 어떤 필수적인 소양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발표가 이제 신뢰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을 수 있는 발표인가, 저 앞에서 말하고 있는 놈이 믿을 만한 놈인지 뭐 그런 신뢰가 쌓이는 것도 중요하고 이 발표가 정말 논리적으로 잘 짜여지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개념이나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지도 중요하니까 로고스, 논리도 많이 중요하죠. 그리고 파토스, 감성. 사실 감성 없이 발표하면 또 그건 발표가 아니거든요. 이런데 어떤 설득력에서 감성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 발표의 3요소를 만든 사람이 었든 아리스토텔레스고 어쩌면 그냥 발표라는 거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충족하는 어떤 말하기. 이 세 개가 신뢰가 있고 감성이 있고 논리적인 말하기, 듣는 사람이 있는 말하기면 뭐 그냥 그게 발표죠 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멋졌던 발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밑에 두 명의 인물이 보이시나요? 뭐 왼쪽은 워낙에 유명하시죠. 21세기의 레전드 1세대 발표남, 진짜 발표남, 스티브 잡스 씨입니다. 이분의 그 처음에 아이폰 나왔을 때 발표는 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그 이 사람이 했던 발표로 인해서 어떤 PPT 혹은 발표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뒤집히고 뭐 그런 얘기도 많고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분은 이제 얼굴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름 들으면 압니다. 마틴 루터 킹. 흑인 인권 운동에서 아주 선봉에 서셨던 분이시죠. 좀 옛날 분이시고 우리가 사실 이분의 사진을 뭐 많이 접할 일은 없다 보니까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름은 다 알잖아요. 이제 마틴 루터 킹 씨의 I Have a Dream 이 발표는 뭐 특별한 시각 자료 이런 거 스티브 잡스에 비해 그런 시각 자료나 그런 건 없지만 아까 앞서 말했던 그 발표의 3요소 중에 그 파토스, 감성. 감성 하나만큼은 정말 그 누구보다 호소력 있었고 그 진심을 통해서 흑인 인권 운동을 인권을 많이 이제 세우기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뭐 사실 이 두 분에 대한 발표는 세계적으로도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오히려 막 그냥 개인적으로 뭐 엄청 멋있었던 발표다라고 느껴지기보다는 되게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살면서 그냥 무조건 알아야 되는 그런 발표처럼 되게 느껴지거든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 발표가 영어라서 저는 안 들려요. 저는 해석본만 읽어봤거든요. 이번에 발표 자료 준비하면서 해석본만 읽어봤는데 영어다 보니까 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분들은 좀 제외하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되게 그냥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발표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멋졌다고 생각하는 발표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팀이죠. G.O.D의 아직까지도 유튜브나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시는 분인데 박준영님의 기자회견 영상입니다. 제가 뭐 완전하게 이 전후 사정을 다 모르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당시에 박준영님께서 열애설이 터졌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소속사랑 이런저런 좀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좀 그랬죠. 연예인이 뭐 혹은 아이돌이 연애를 하면은 그게 뭔가 아주 큰 문제가 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박준영님께서 그 당시 소속사랑 좀 이런 불화가 좀 있었고 박준영님께서 기자회견을 열어갖고 거의 울면서 말씀을 하셨죠. 저 32살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도 연애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좀 복잡한 감정들을 한 번에 울분을 토해내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좀 당시에 유명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되게 웃기거든요. 연예인들도 연애를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들도 이별을 할 수 있고 그들도 사랑을 할 수 있고 근데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네요. 왜 그랬을까? 여튼 박준영님께서 이제 그런 사회의 당연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솔직하게 울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되게 용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니까 저 그 아까 발표의 3요소 중에 감성, 감정, 파토스가 그냥 자극이 빡 되면서 그냥 아, 진짜 이게 발표구나. 사람이 저렇게 용감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고 이렇게 강한 호소력을 우리에게 줄 수 있구나라고 저는 되게 생각을 많이 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 정말 용감하다고 생각하는 발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멋있다고 생각한 두 번째 발표는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엘빈의 자살 발표회입니다. 이제 여기는 살짝 진격의 거인에 대한 스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직 진격의 거인을 안 받고 볼 의향이 있으며 좀 스포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부분은 좀 넘겨주세요. 많이는 하지 않을 건데 넘겨주시는 게 아마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엘빈의 자살 발표에 보면은 여기 밑에 그림은 제가 그렸습니다. 아니 이거 유튜브 시작하면서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아무 데서나 뭐 사진 긁어오면 안 되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특히 근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가 좀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직접 그렸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들어갔고 그냥 직접 그렸고 네, 더럽게 못 그린 거 아는데 그냥 참고 자료용으로만 봐주세요. 유튜브에 그래서 이제 진격거 시즌 3 자살 발표에 치면은 나오는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워낙에 명장면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즌 3의 16화 보면은 엘빈의 자살 발표회가 있거든요. 그 시즌 3에 보면은 그 돌 던지는 거인 있잖아요. 걔 때문에 그냥 나라가 이제 진짜 망하게 생겨서 마지막 작전 느낌으로 일반 그 조사병단 애들이 그 거인이 돌 던질 때 시선을 끌어서 그 시선을 분산시키고 거기 나오는 리바이 병장이 몰래 죽여버리는 그 작전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좀 안타깝지만 일반 병사들은 시선을 끌다가 돌에 맞아 죽는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당시에 그들의 지도자 격인 이제 엘빈님은 이 작전을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부하들한테 전달을 할 때 결국에 들이받기 적전을 써버렸어요. 그냥 거짓말 안 치고 솔직하게 말한 거죠. 그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죽는다. 어차피 죽는다. 오케이? 죽는 거 인정. 근데 여기서 좀 이제 멋있다고 생각한 파트는 그러면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삶의 의미라는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시선을 끌어서 부대원들에게 이 작전의 당위성을 전달을 했죠. 이제 옆에 보면 되게 길게 뭐 글이 있는데 이걸 뭐 궁금하신 분은 잠깐 멈춰서 읽으시고 저는 여기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친 부분만 좀 읽으려고 합니다. 이제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자, 그렇다면 인생에는 의미가 없는 것인가? 아니다. 그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건 우리들이다. 여기 뒤에 조금 더 읽어보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죽고 이제 다음에 살아갈 이들에게 그 의미를 맡긴다.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볼만해요. 한번 다시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려는 말은 어차피 누구나 죽는데 그럼 그 죽음이 무의미한 하나의 자연 현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가치를 전이시킨 거죠. 내가 오늘 여기서 무의미하게 죽는 것 같아도 누군가 나의 죽음을 보고 그는 인류를 위해 싸우다 갔다라고 기억해준다면 그리고 우리가 앞서 먼저 간 동료들의 죽음을 그렇게 기억해준다면 그 순간 우리의 죽음, 그들의 죽음은 그냥 개죽음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된다.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발표는 되게 좋은 얘기나 어떤 성과를 발표하거나 어떤 연구자료 이런 거 발표할 때 발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살 발표회 아주 특이하죠. 다 같이 죽자. 자살이라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한 어감이 있지만 실제로 애니메이션에서 그 자살 연설이라 했나? 뭐 여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엘빈 씨의 자살 발표회 좀 부정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 호소력을 위해서 거짓 없이 그냥 투명하게 내가 그냥 나의 솔직한 마음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제 결국에 이제 다 같이 멋있게 싸우러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삶의 자세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그냥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일본 애니를 보면 참 그런 게 많은데 내 삶이 어떤 걸까?
삶은 뭐고 죽음은 어떤 걸까?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시즌 16화를 보면서도 누군가에게 기억될 나를 생각해 보게 되면서 좀 삶에 대한 성찰도 얻었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두 번째 발표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진격 거, 네, 재밌습니다. 이제 뭐그 다음으로 발표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발표의 장점을 많이 체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진짜 내가 직업이 발표를 많이 하는 직업이거나 뭐 예를 들어 내가 선생님이다. 아니 어디 가서 발표를 정말 많이 하는 직업이다. 뭐 이런 게 아니면 살면서 발표를 많이 할 일이 없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막 발표의 장점을 내가 체감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발표의 장점 뭐 인터넷에도 검색하고 하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이 좀 체감하기도 어렵지만 그나마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요소는, 일단 첫 번째로 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기에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평소에 내가 공식적으로 뭔가를 진지한 자세로 내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전달할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발표를 하면 그런 걸 해볼 수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아 얘는 쟤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전달하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저는 이제 좀 많이 체감을 해서 써놨는데, 논리적으로 말하는 능력을 좀 함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발표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내 부모님이나 친구, 그냥 아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꼭 발표 자리가 아니더라도 대화할 때 이렇게 멍청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좋잖아요. 그려, 그런데 저는 그런 거를 좀 발표 이런 거 준비하면서 많이 연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친구들이랑 만나거나 뭐 술 먹고 할 때, 옛날에 진짜 개멍청하게 말했는데 실제로 제가 요즘 말을 조금 똑똑하게 한다, 아니면은 좀 흡입력 있게 말을 한다, 뭐 이런 능력을 많이 함양했다고 저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별로 결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를 잘하는 방법, 발표 꿀팁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사실 대학생 중에서도 이제 그냥 평소에 발표 많이 안 하는데 그냥 어쩌다 한번 조별 과제나 어쩌다 한번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들, 발표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한테 좀 꿀팁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직장인 분들이나 회의가 많아서 정말 발표를 많이 하는 분들, 혹은 발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궁금해서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될 내용입니다. 그분 아마 여러분께서 저보다 훨씬 발표를 잘할 거고, 뭐 지금까지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발표 더럽게 못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화려한 PPT나 시각 자료는 필수가 아닙니다. 뭐 흔히 말해서 요즘 같은 경우엔 캔바, 뭐 미리 캔버스 이런 걸로 엄청 화려하게 발표 자료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발표 말하기 실력이 부족하면 진짜 말짱 꽝이에요. 빛 좋은 개살구. 어차피 글로 시선 많이 안 가고 발표 PPT 퀄리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발표의 내용이 더 탄탄해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 발표를 봤다시피 PPT는 개판이죠. 뭐 대충 만든 것 같은데 나름 한 3시간 4시간 걸리긴 했는데, 아니 4시간이 뭐야, 5시간 걸리긴 했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히 대학생분들, 이제 발표를 듣는 대부분은 당신의 발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감 가지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빨리 수업 끝나고 마라탕 먹으러 가고 싶지, 그렇게 막 당신의 발표가 당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막 당신이 엄청 예쁘거나 엄청 잘생기거나 뭐 그런 거 아니면 대부분은 쳐다도 안 보고 몰래 핸드폰으로 릴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감 가지지 말고 그냥 가까이 있는 교수님한테 전달한다는 식으로 좀 편하게 마음을 먹고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도 이거 잘 못하는데, 전 발표를 되게 많이 듣는 수업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대학교 다니면서. 근데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좀 별로인 발표의 공통점이
또박또박 말을 잘 안 하고 문장이 말 끝이 좀 흐려져요. 이렇게.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문장 끝맺음이 살면서도 그렇고 발표할 때 더욱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끝맺음이 또박또박 정확하게 들려야 됩니다. 뭐그 외에 문장 강조법이나 의문문 던지는 거나 뭐 여러 가지 발표 기법이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진짜 발표를 잘하는 분들한테 가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거나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발표는 이제 대략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마지막 슬라이드 뭐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건데 발표남 첫 영상 지금 찍은 지 한 2시간째 되고 있는데 망한 것 같고요. 뭐 근데 대충 이런 컨셉입니다. 뭐 전문성 없고요. 그냥 저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채널 만들었습니다. 뭐 저만 나올 건 아니고 다양한 발표남 발표녀들 준비돼 있고 다양한 콘텐츠로 제가 그냥 짓거리는 방이에요. 사실 이번 첫 영상도 10분 이내로 끊으려고 했는데 벌써 21분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무쪼록 잘 해보겠습니다.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라서 발표남이 아니고 그냥 개소리 짓거리려고 만든 발표남입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